안녕하세요, 송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목소리가 좀 피곤하게 느껴지시는데, 많이, 네, 오늘 고생하셨나 봐요. 뭐 월말도 겹치고, 예. 원래 목요일이 제일 스케줄이 하드한 날이라서요. 그렇죠. 네. 월말이면은 좀 대표들은 참 미치고 팔짝 뛰는 날입니다, 진짜. 나 월세 아직도 못 냈어. 아, 우리 저 영세 건물주가. 자영업자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빚이 한 30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신용으로. 자, 예. 저는 그런 빅 사이즈가 못 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 사상 최고치. 물가 더 올라? 뭐 이런 그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치솟는 물가 때문에 취약계층의 무료 급식도 끊길 위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물가를 더 부추기는 정책도 계속 쓴다. 우리 송 작가님이랑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자, 딱 하나만 봐도 이 정부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물가 잡는다고 마늘을 덜컹 수입한다고 발표부터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7월 21일 날 창녕 공판장에서 경매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천에서도 경매 중단됐어요. 억지로 네. 억지로 1,000원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시작했는데 25일 날 또 중단. 그래서 윤석열을 무려 70% 이상을 찍었던 분들이 다 이러고 있어 지금. 누가 매우 찍으래? 유치한, 예, 매우 유치한 방법이고요. 예, 이게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힘은 예, 사실은 이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따져놓고 보면 이제 자본주의, 현재 자본주의의 예,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이제 몰락에 가까운 시기에 일어나는 세기말적인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예, 물가가 마늘만 오르겠어요? 그렇죠. 모든 물가가 다 오르죠. 음, 근데 이러한 물가에 대처하는 방식이 매우 전근대적이면서 예. 일부 이제 농민이라고 하는 생산자라고 하는 계층의 피해를 모두 다 몰아갖고 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퍼컷, 라이트 훅, 레프트 훅 다 날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근데 그거를 제일 힘없고 예.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날리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를 찍어준 사람들한테 날리고 있어요. 음. 야, 이번에 지금 그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예,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음,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 있어요. 예, 자, 하나는 예, 현재 농민들한테 예, 생산자 농민 가구한테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예. 아, 물건값을 30% 이상 내려갖고 납품을 해라. 뭐라고요? 또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수송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생산 단가를 30% 이상 낮춰갖고 납품을 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 이거 실제 농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잠깐 이거 진짜 이거는 저 송 작가님 책임지셔야 돼. 예, 책임집니다. 왜냐면 실제 농수산물 유통공사들이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수매를 하잖아요. 예. 이 수매를 하는 가격을 낮춰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지금 추석 대비 물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짓거리들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이걸 사가지고 어디다 팝니까? 이렇게 농민들한테 물건을 수합해갖고 어디서 팔아요? 농협에서 파는 거죠. 결국은 아니지. 예. 농협에서 이걸 다 못 팔지. 그렇지.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잖아요. 아, 이마트나 롯데마트에다가 이런 납품을 옌병. 한단 그러면 말이에요. 돈 버는 새끼들은 마트들이야? 그렇죠. 왜냐면 마트가 농수산물 공사한테 요청을 한 거를 농수산물 공사가 그대로 농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다 물가 제한하기 위해서 예, 얘네들 마진 줄여서 농민 줬고 예, 이렇게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오히려 갑이 돼가지고 예. 우리가 물건을 싸게 팔려고 하면 물건을 싸게 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추세로 가는 거라서 아, 지금 추석 안에 유통되는 수입 물건,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가장 많이 납품하는 건 농수산물 유통공사예요.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역으로 예.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는 재벌들이 있어요. 그렇죠. SK 같은 재벌들이 올 봄부터 예. 전국에 있는 유명 이제 산지가 있잖아요. 뭐 어디는 사과가 자라고 뭐 어디가 뭐 배추를 자라고 예. 물을 자라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지역에다가 현찰을 쌓아들고 가가지고 예. 밭대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아, 그거 옛날 농심이 하던 짓인데? 그렇죠. 근데 예. 이번에는 SK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가 수천억 이상을 밭대기로 지금 물량의 물건을 풀었어요. 아니, 왜요? SK가 왜 그걸 사지? SK가 이 정권 들어와서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 내지는 적극적인 사업 행보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금 뭐, 심지어는 엑스포 그 추진위원회에 네. 실질적인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태원이. 미국에다가도 예. 50조를 퍼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환심을 하고 바이든이 막 있는데, 그거 갖고 또 막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뭐 선거용이니까 자랑하라고 치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돈도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했던 걸 미국으로 빼다 하는 거니까, 아, 우리 돈 빼다 미국에 괴는 거예요. 근데 지금 SK가 하고 있는 거는 SK 자체적으로 지금 유통망이 있잖아. 온라인 유통망이 있잖아. SK 쇼핑, 예, 뭐, SK 예, 몰 있죠. 예, 여기에다가 물건을 풀기 위해서 이게 면세가 되거든요. 농산물 수입, 구매하는 데는. 현찰들고 실제적으로 밭대기를 해갖고 물건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가을부터 그걸 걷어가지고 예. 시중에 풀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차익을 SK가 유통을 통해서 현금으로 땡길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잡질하고 이러한 짓거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감시하고 못하게 규제하고 공정하게 가격을 조정해야 될 농산물청부나 농협이나 이런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등을 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마늘 같은 경우에도 마늘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는 방식을 예. 정부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마늘 가격의 절충선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예. 니들이 가격을 안 깎아주면 우리는 수입을 해갖고 풀겠다라고 하는, 그럼 결국은 수입해갖고 그 수입을 담당하는 업자들만 돈을 버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수입을 하면은 썬라이즈하고 김건희 고모부가 돈 벌고, 어? 그리고 그렇죠. 밭대기로 그냥 싸서 갈기면은 SK가 돈 벌고. 도대체 네. 농민들은 뭐야? 농민들은.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물건을 싸게 달라 그래서 협조해서 농민들이 넘기면 예. 그걸로 이마트가 돈을 벌고. 이마트가 돈 벌고. 요런 방식으로 지금 엉망진창으로 유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 아니,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요, 좀 이런 파동이 있을 때는 높은 가격에 좀 샀다가 비축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격이 뭡니까? 너무 올라갈 것 같으면은 풀고, 어? 그리고 그 차액만큼을 농민들 지원해주고, 뭐 이런 방식을 갖다 좀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코로나 시대 때는 각 지자체에서 우리 물건들 사주는 사람들한테 그 일종의 그 10%를 갖다 더 얹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리베이트 비슷하게 줘서 실질적인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들을 갖다가 다들 창조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대기업들만 다 떼돈 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 농협을 비롯한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예,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에 수요량하고 예, 이제 그 소비량을 예측해가지고 예, 그에 관련된 수급 조절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자금을 투여해 왔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생산이 많아질 것 같다 그러면 일부 수매를 해가지고 냉동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예, 그걸 나중에 풀어주는 방식으로 계란이나 일부 품목에서 실패한 적은 있습니다만 예, 냉동 수산물이나 이런 저온 저장이 가능한 예. 이런 채소류라고 채소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 아무튼 그 저온 저장이 가능한 양파라든지 뭐 당근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걸 조절을 하고 거기에다 비용 투자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국비로 처리를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세금이 투입된 거죠. 대신에 안정적인 물가 유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돈 자체를 안 쓰니까 예. 이러한 행위에 투자를 안 하는 거고, 이런 거를 통제를 안 하는 과정 중에 결국 현찰 들고 흔드는 유통 대의 기업들하고 현금 들고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그 마진이 다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 얹어서 이 대형마트의 휴일 규제도 풀어버리면 진짜 그게 막, 국민들이 원하는 10가지 소원 중에 하나라지 않습니까? 대형마트 규제 푸는 게. 그 지들이 말하는 소원이지 우리가 언제 그런 소원이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대하는 국민은 서민이 아닌 거예요. 시장 맞아요. 상인이 아닌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시장 가서 국밥 처묵하고 예. 오뎅 처먹고 뭐 이런 걸로 해갖고 환심 사서 표를 끌어가지고 예. 결과적으로는 가장 쉽게 돈 벌고 뒤통수를 쳐도 원망을 안 받을 사람부터 먼저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죠. 아, 자, 여기에서 네, 이제 좀 더 나가서 지금 수출 물량 지수가 9개월 만에 하락하고 경기 침체의 본격적인 서막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수출이 계속 상승되고요. 예. 대한민국의 지금 그 10대 그 대형 수출 물량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조선 그런 세계 탑 클래스에 올라가 있는 그 제품들에 대해서는 예. 사실상 2년 이상의 수요가 몰려 있다고 할 정도로 예. 한국산 제품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부분 안에서 수출이 증가는 되고 있어요. 근데 묘한 거는 정권이 바뀌고 2달 만에 적자가 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2달 전부터 흑자였는데, 흑자였는데.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갑자기 2달 전부터 적자가 난다고 시작하면서 기업들 실적이 급속 떨어질 거다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미 상반기 때 이제 이 기업 실적들 지금 7월 달에 발표하고 있지만 예. 전부 다 역대 최대입니다. 아, 삼성, SK하이닉스, LG화학, 예.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등등 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대기업들 중에 장사 못 해갖고 손해봤습니다는 상반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그건 근데 그래요. 왜 지금 적자가 수십억이 쌓이고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장부입니까? 난 그 장부를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 실제 그런 장부가 있는지조차를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음. 지금 올해 실시하고 있는 부자 감세를 통해 갖고만 예.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들한테 깎아줄 세금, 그래서 앞으로 결손이 날 수 있는 세금이 60조 원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우리 아는고 작년에 TV에서도 이 얘기를 갖다 했었거든요. 예. 60조가 작년에는 뻥크가 나는 겁니다. 예. 예. 작년에는 65조 원 이상을 세수를 더 걷어들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예.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딱 그만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장부에서. 예.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만한 손실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과 같은 엄살이 나오고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다는 그러니까요.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예. 어떻게 보더라도. 그러면 제대로 경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금감원이나 기재부나 아니면 세무 당국이라도 나서가지고, 야, 너 정확하게 대차제를 또 까봐봐. 수출 원장 갖고 와 보고 도대체 어디서 손해가 났는지 니네가 돈 많은 변호사나 회계사 사가지고 니들이 계산해서 하는 거 말고 내가 한번 실체 한번 보자라고 조사를 해야 돼요. 불성실 그렇죠. 신고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끌어가는 거는 어,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뿐이고요. 아하. 되려 지금 이런 상황에 넘치는 흑자들을 예전에는 세금으로 해갖고 60조 더 낸 거 아니에요. 어찌 됐거나. 그렇죠. 번 사람이 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그만큼을 벌어갖고 증세가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예, 예. 그거를 날려버린 겁니다. 이 정부가. 고의적으로 그만큼 나와야 되는 세수를 날려버리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농수산물 산업이라든지 뭐 극빈층이나 그 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지원들을 하나하나씩 다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예. 아무튼 서민한테 제일 민감한 물가가 사실은 시장 바구니, 장바구니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바구니 물가를 잡으면 어느 정도 물가 대란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다라고 하는 착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추석처럼 계절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뻔히 이제 이번 추석 9월 달에 있습니다만 그때 갖고 물가가 막 치솟을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근데 예. 그거는 원래 없었어도 치솟았어요. 예. 아니 뭐 추석 때마다 물가 안 오른 적이 있었습니까? 수요가 갑자기 확 늘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공급이 떨어지면서 물가에 대한 그 위기론이 항상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근데 대부분 추석 지나면 떨어졌거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지네들도 그렇게 얘기해. 추석 지나면 물가 잡힌다고. 예. 근데 문제는 추석 때 서민들이 진짜 물가로 고통받을 수 있는 면목, 품목에 대한 부분을 얘네들이 정말 원시적인 방법으로 때려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과일이라든지 예. 배추라든지 네. 고추, 마늘 이런 쪽에다가 그런 것들을 타겟을 해갖고 이걸 잡으면 물가가 잡힌다라는 식으로 타겟을 하고 있는데 예. 진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는 지금 돌고 있는 석유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거 수입 다변화를 하고 좀 더 조건으로 갖고 올 수 있게 하고 응? 에너지로 인해 갖고 90억 달러 이상 뭐 10조 원, 20조 원씩 수출하면서 손실을 본다고 치면 예. 그걸 벌충할 수 있는 싼 에너지를 구하는데 투자를 해야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물가를 잡고 지금 있는 손실을 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가 에너지 다변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썼다든지 또는 어떤 국가를 만나가지고 추가 도입 협상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혀 없어요. 맞아요. 실제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 하나뿐이라고 치면 예. 에너지를 막으면 되지 왜 시장 물가를 때려잡으려고 하냐고. 맞아요.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진짜 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부의 정책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금리를 마구 올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의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수입을 때려서 하는 거. 이 두 개 이외에 나머지 실제로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세를 갖다가 더 올린다거나 종부세를 더 올린다거나 횡재세를 걷는다거나 이런 짓들은 안 해요. 오히려 더 깎아주고 있지. 그래서 통화량은 더 늘어나고 통화량이 30억, 늘어나니까 예. 30억 신용대출 얻으면 27억 까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팩트는 뭐냐면 예. 소비가 위축돼가지고 예. 옛날처럼 물가가 오르지도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지금 시중에 내수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그나마 견인하고 있는 유일한 분야가 예. 내수 분야 안에서의 확충인데 예. 이게 20, 30대 안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사실 주부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있는 상황에 그 들리는 공포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더라, 집값이 떨어진다더라, 뭐 이런 쪽에 이제 질려가지고 예. 스스로 싼 물건을 사고 소비를 가급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도 나라 망하고 물가 어떻게 된다고 난리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국내 안에서 그만큼 미국처럼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실제 물가가 오르고 가격이 막 치솟을 때는 상품이 없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실제 시중 매대에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화장지를 못 살 정도 되면 거기에 막 투매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가격이 2배, 3배 치솟고 그게 결국은 다 물가 상승 요인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마트를 가보세요. 물건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예. 가격이 이유 없이 오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원산지 가격이 올랐냐?
농민들이 지금 더 비싸게끔 물건을 출하하고 있고, 예를 들어 뭐 갑자기 태풍이라든지 냉해라든지 이런 걸 입어갖고 현지에서 물건들이 안 나오고 있냐? 아니란 말이야. 유통만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고 잘 날려주고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전제만 있으면 사실 지금 우리가 공급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 닭고기가 모자라게 해요. 돼지고기가 모자라게 해요. 수입 쇠고기가 모자라게 해요. 지금 다 있어요. 있는 거는. 고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정리해갖고 가격을 중재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야, 비싸지잖아. 예. 가격도 내려. 안 내려? 그럼 나 수입하지 뭐.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서민 물가, 농민들한테 가 있는 물가 책임을 전부 다 거기다 뒤집어 씌우고 있단 말이야. 예. SK나 정유회사나 이런 애들 불러갖고, 야, 이거 니들 그렇게 올랐다고 해갖고 국제유가 올랐다고 이렇게 계속 수별유가 몰리지 말고, 예. 이거 장기적으로 비축률을 좀 풀든지, 대부분을 풀든지,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좀 싸게끔 해봐. 라고 하는 회의 한 번을 해봤냐고, 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농민이, 이게 지금 우리 물가의 책임을 기재부나 총리는 뭐라 그러냐면, 임금이 지나치게 오르고, 맞죠. 그 다음에 농수산물 비롯한 시장 물가가 올랐다 그래. 예. 임금 안 올랐어요. 5%도 안 올랐습니다, 지금. 근데 아, 임금도 안 올랐는데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래. 원래 인플레이션이 올라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예. 그 풀린 돈으로 소비가 막 일어나고 그러던 과정 중에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야지 이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물가 상승이잖아. 그렇죠. 안 올라요. 일본도 30년째 물가가 안 오르기 때문에 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없는 나라가 유일하게 일본이거든요. 예. 그거는 일본에 물건이 많거나 공급이 원활해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소비 자체를 안 해. 20년, 30년을 쓰고 휴대폰을 10년을 써도 안 바꾼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물가 인상, 물가 위험 이런 요소는 예. 실질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거는 공포예요, 공포. 전 세계에서 가장 유통에 대한 전산화가 잘 돼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뒤지면 어디서 가장 싸게 시계나 휴대폰을 살 수 있고 어디 가면 싼 농산물이 있고 어디서 뭔 매대가 있고 이게 도대체 물량이 얼마인지 다 나와요.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는 이 비교 사이트, 비교 뭐 이런 거, 이거 진짜 잘 돼 있고, 아니, 그냥 웬만한 포털에 가가지고 그 상품의 모델명만 딱 적으면 가장 싸게 그렇죠. 파는 데가 그냥 바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사재기 같은 게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예. 어떤 누가 사재기를 해놓고 가격을 비싸게 팔려고 해도 예. 결국은 숨어 있던 게 다 나와요. 음. 마스크 때도 그랬고 예. 요소수 때도 그랬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불안 요소가 공포로 인해 갖고 무슨 뭐 가격이 10배 뛰었네 뭐 이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 예. 문재인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해소를 해야 돼요. 마스크 생산 늘리고 마스크 재고 숨겨놓은 놈 찾아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요청할 수 있는 거 약국에다 맡겨갖고 나눠서 개수별로 해서 미안합니다. 당분간 나눠 씁시다. 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정되고 어떻게 됩니까? 딱 잡혔죠. 7,000원, 10,000원씩 하던 마스크에 나중에 500원, 600원 쏟아져 나오잖아요. 맞아요. 요소수도 없어서 내일 모레 뭐 대란 나온다는데 우리 외국에 수입해서 호주에서 받아올게, 러시아에서 받아올게, 사우디에서까지 받아온다 그랬어. 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받아올게 이러니까 숨겨놓고 있던 놈들이 슬금슬금 물량을 꺼내놓잖아. 더 뭉치고 있었다가는 나 완전 손해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던지더라고 시장에. 그러니까 예. 이게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우리가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농수산물 물가에 대한 부분도요. 예. 실질적으로 정보를 오픈을 하고 자, 현재 경작지가 몇 평이고 그 안에서 얼마 나올 거고 수요량이 얼마 있으니까 가격대는 이 정도 유지되니 자, 물가가 부담되면 유통업체 마진 좀 줄이고 야, 니가 공산품 다른 거 많이 팔잖아.
예. 유통업체들, 이마트, 롯데마트, 너 그렇게 막 가격 올리지 말고 예. 이거 저가 상품으로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짓을 안 한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계속 우리 송 작가님의 일관된 주장인데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정부는 그걸 안 하는가?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다 똑같아. 나는 진짜 대정부 질의에서 한동훈이가 한 말 중에서 제일 역겹고 정말 토 나오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공무원들은 똑같습니다. 하던 일 하는 사람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제가 뭐 인사에 대해서 뭘 개입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제 토가 나왔어. 사람은 똑같지. 그렇지만 걔네들을 영혼이 없게 만든 게 지네들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공하는 악당들의 예, 장점이 뭐냐면 예.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 얘는 거짓말이 아닌 거야. 아, 얘는 생각 자체가 예. 진짜 그게 맞는 일이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믿어버려. 스스로한테 마인드 컨트롤을 갖고 있어. 아, 그렇지 않으면 그 짓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양심. 권성동처럼 되거든. 어, 근데 한동훈이나 경이나 명신이는 네, 달라. 어, 본인이 순수하게 어. 잘하고 있고 내가 맞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자, 그러니까 조금 빨리 진도를 내주세요. 지금 시간이 벌써 30분 거의 다 가고 있는데, 다 안 됐나? 아직. 뭐가 궁금하신데요? 도대체 지금 구체적으로 딱 도대체 찍어갖고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왜 이렇게 경제를 일부러 망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얘기를 하면 다 할 수 없어요. 농산물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음,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농부들은 손실을 보고 예, 어? 농협이나 수입업자들은 손실을 보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자고. 음, 결과적으로 이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 물론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 단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인구도 이제 일단 기본 소득이 높고 농민들의 국민 전체적으로 소득이 높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라든지 뭐 토지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농산물이 다른 뭐 중국이나 외국 농산물보다 비싼 건 사실인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쌀이 20만 원, 16만 원 정도 한 포대 한다라고 하면 우리 아니 태국 가면은 만 원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 16만 원이 나네 라고 볼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수입이 높은 중동이나 미국 같은 데서의 쌀 가격하고 그쪽에 있는 원가하고 비교해 갖고 이걸 적절하게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이런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즉 진짜 모질에서 가격이 폭등하면 싼 걸 사다가 필요한 만큼을 메꿔 가지고 예. 서민들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이게 제대로 된 농수산물 수입과 유통인 거예요. 아이, 그렇죠. 그 당연하지. 그게 네. 상식이지.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기존에 있는 농민들을 다 죽여버릴 만큼 무대뽀로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수입해서 풉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엄청난 비리가 같이 숨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선라이즈. 그렇죠? 선라이즈 같은 회사죠. 예. 이 이 선라이즈가 실제로는 음, 뭐 태경이라고 하는 그 농심의 자회사와 그리고 그렇죠. 장진호라고 하는 김건희 고모부와 그리고 세관과 검사들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건데 네. 저는 이번에 그 슈퍼마린 이성열 대표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밀수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냥 경제 자유지역을 갖다 딱 만들어 놓고 거기로 물건을 일단 실어와. 그 다음에 창고에서 슬슬 빼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밀수가 아니야. 그렇죠. 이게 합법적인 밀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법과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밀수라고 농수산물을 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첫째는 그냥 공해상에 가갖고 예. 갖고 오는 겁니다.
공해상에 가서 딱 받아갖고 와. 바다 배 타고 나가갖고 중국 깨 싣고 오는 배하고 만나서 네. 날라주고 깨 싣고 오면 예. 어창에다 깨를 실컷 갖고 와서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 깨가 되는겨? 그렇죠. 예. 갑자기 해남 뭐 이런 바닷가에서 예. 깨 물량이 폭발할 수 있고 갑자기 깨가 나와, 해남에. 심은 적도 없는데. 굉장히 유치한 방법이고 예. 이거는 거의 다 걸립니다. 유통을 하던 과정 중에. 왜냐면 해경들이 정식 그런 걸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죠. 또 밀수 얘기를 해서 얘기지만 예. 우리나라가 농수산물 밀수를 적발하는 물 중에 90% 이상이 예. 시중에 풀리고 잡혀요. 이게 도입돼 갖고 들어오는 과정에 잡히는 게 아니라 예. 이게 팔려서 돌아다니다가 잡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밀수 단속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그건 뒤로 빼놓고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왜? 예. 품만 많이 들고 남는 게 없어. 아.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세율을 조정하는 거죠. 예. 쉽게 말해서 식용이 아닌 것을 공업용이나 가공용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요거를 식용으로 몰래 전용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세금이 10배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니까 예. 요런 방식으로 해갖고 일종의 이제 포대가리를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고추 같은 겁니다. 고추. 네. 고추가 이게 이제 건고추를 수입하면 세율이 270%예요. 원래는 270%예요. 예. 네. 관세율이. 근데 이게 건고추로 수입을 안 하고 이 건고추 수입률은 전체 수입의 1%, 2%밖에 안 됩니다. 안 하죠. 세금을 많이 쳐맞으니까. 그렇죠. 나머지 90% 이상을 뭘로 하냐면 냉동고추를 합니다. 냉동고추. 네. 야, 이거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왜냐면은 네. 냉동 생강 들여와가지고 이 선라이즈가 장난쳤던 거 그거 얘기를 갖다 제가 들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냉동고추를 가져와 갖고 이거를 원래는 다대기나 고추장을 만드는 가공 용도로 쓴다고 하고 갖고 오는 겁니다. 양념으로. 예. 네, 양념으로 쓰겠다고 갖고 오는 건데 예. 이걸 다시 말려갖고 고춧가루로 만들어서 시중에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 말리는 거 답이 안 나올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근데 관세율이 이거 이렇게 하면 27%가 돼요. 그러니까 말린 거로 갖고 오면 270%인데 예. 젖은 걸 갖고 와서 말리면 27%밖에 안 무니까 예. 이 젖은 고추를 갖고 오는 거죠. 아. 근데 여기에서 얼마를 갖고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연간 11만 톤 이상을 갖고 옵니다. 11만 톤이요? 톤이면 우리나라 농가가 생산하는 건고추 양하고 거의 다이다이 먹는 물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입 허가를 내주고 이걸 수입을 해서 갖고 오는 거를 보고 있는 세관도 이게 다 고추장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허가를 내주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거 와갖고 말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중에 고춧가루를 풀릴 걸 뻔히 알면서 해주는 거야. 근데 그 권리를 일부 업체한테만 전부 다 준다는 거야. 선라이즈, 선라이즈 같은 애. 태경. 네. 그래서 선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은 농심에다 납품하려고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명분은 근데 그거였죠. 예. 명분은 그건데 해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뒷구멍으로 돌려서 파니까 이거 너무 마진이 좋네? 그러면서 수입량을 엄청 늘려버리고 농심한테는 찔끔 10분의 1 정도만 싸게 주고 나머지는 지들이 가공해갖고 팔아버리는 거죠. 이걸 합법적으로 정부가 인가를 해줘요. 하하, 참. 그것도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택 안에 있는 선라이즈한테만 이걸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도 하고 싶어요. 허가 주세요. 안 돼. 지금은 선라이즈 허가를 줬지만 앞으로 농산물을 수입해서 이렇게 가공해서 파는 업 자체는 한국에서 할 수 없어라고 영업 허가를 닫아버리죠. 심지어 얘네들 이거 아무래도 밀수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몰래 반출해요. 이런 거 제보한 사람이 오히려 반출한 그 사람이 돼가지고 쇠고랑을 차는 거예요.
검사한테 가서 항의를 해도 너야. 저는 제보를 이거- 했다니까요. 아니 너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제보한 네가 밀수한 거지. 너 루트를 안 해보고 어떻게 이 루트를 알겠니? 야, 이런 거죠. 맞아. 그 논리야. 음. 이게 네가 알고 있을 정도 되면 너도 해봤지? 음, 1톤이라도 했지? 음. 네가 했다고 해야 내가 네 말을 믿지? 그러면 하긴 했죠. 조금 해봤죠. 그러면 봤잖아. 너 했잖아. 자백도 했잖아. 이러면서. 너 잡아놓아야지. 그렇죠. 라고 해놓고 큰 데는 안 건드린다는 거죠. 결국 이런 식의 불공정한 유통을 조장하고 있는 거는 예, 이것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물량을 수입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정부와 세관 그리고 유통공사의 이 짬짬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맞아요. 네. 좋게 말해서 짬짬이지 이거는 그냥 공범들이죠. 범죄 집단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더 이제 이게 발전적으로 악랄해지는 게 예, 가공용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예. 원물 자체를 시중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슈퍼마린의 이성열 대표가 정말 분노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가공하겠다고 들고 오는데 가공을 거기 적혀져 있는 대로 하면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인건비 그렇죠. 때문에 가격이 단가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걸 세관들이 뻔히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수입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대. 그리고 슬금슬금 밤만 되면은 트럭이 들어와. 그렇죠. 그러니까 생강을 즙을 짠다고 그래놓고 맞아. 수입을 해갖고 예. 밤에 그냥 알생강으로 어. 밖으로 빼갖고 시중에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농민들은 범죄거든. 그러니까 범죄거든. 범죄죠. 그래서 이제 막 문제가 생기고 고발이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예. 뒤치다거리가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놉니다. 예. 물가가 많이 오른 항목, 예. 한국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항목들이 있어요. 예. 바지락이라든지, 예. 낙지라든지, 예. 뭐 이런 우리가 평상적으로 많이 먹기는 하는데 예. 뭐 젓갈 담고 이러니까 재료는 많이 필요해. 예. 한국에 꼭 필요한 식재료니까. 문제는 이게 들어오게 됐을 때는 농업인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업체당 한 5톤에서 10톤 이상을 못 하게끔 쿼터를 줄여갖고 얘네들만 수입을 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 물량만. 대신에 요거는 요 물량만 조금 수입을 했으니까 예. 관세가 제로다. 요거는 지금 시중에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특별하게 요 업체만 해주는 거다. 라고 그 작은 업체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빠져나갈 수 있는 면세 구간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작은 업체가 알고 보면 50개가 있어. 이게 다 한 회사 밑에 자회사야. 쪼개기. 그래서 50개로 나눠갖고 들어오면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요게 세 번째 밀수입니다. 이 세 근데 번째가 예.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아직도 운영되고 있고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젖은 고추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 건고추 만들어서 파는 것만큼을 지들이 수입을 해갖고 그거를 기계적으로 말려갖고 싸게 해갖고 시중에다 막 풀어버리니까 걔네들은 많이 남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이거 어디서 나온 고춧가루인지 모르는데 중국산 고춧가루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대량으로 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가는 거고 이 기껏 만들어놓은 고추 가격이 다 무너져갖고 그 손실 보는 농가에 대한 보조는 전혀 안 해준다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물가 대책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매우 테디 12 남매맘님 그리고 이그나리 오면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멤버십으로 손잡아 주시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오늘 이렇게 쭉 마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쭉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 경정부가 일부러 제대로 된 정책을 쓰지 않는 거다. 그리고 특정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다 하는 걸 너무 잘 알겠어요. 돈을 지들이 먹으려고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썬라이스가 진짜로 예. 이
사위가 장모 주려고 예. 고모부하고 장모 주려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서 최순실한테서 뺏어갖고 갖다 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 눈에 보이지 않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렸어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사업자고 예. 평택 안에 부지를 받아가지고 예. 그 넓은 부지를 그냥 자기 땅처럼 썼어요. 그렇죠. 오직하면 도이치모터 투입한 차들 세워놓는 주차장으로까지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얘네들은 어떻게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두 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수익 사업을 벌리고 있는 것들을 방조해주고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서민들이나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 이기주의 때문에 저런다고.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곧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이 공포감이 지금 있고 이 금리가 계속 오르게 돼서 주택 가격도 오를 거고 막 서민들 부담이 커질 건데라고 막 공포를 하면서 여기에서 쌀값 더 올려달라는 얘기가 말이 되냐? 예. 마늘값 더 받겠다고 하는 니들은 이기적인 집단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수입을 하지 마. 있는 거를 다 써주고, 예. 그 다음에 얘기를 하라고. 농민들이 지금 가격 비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예. 일단 내가 만든 농산물은 100% 먼저 다 사준 다음에, 예. 그래 가지고 시중 물가에 맞서 풀다가 모지라고 수입하는 거 뭐라고 안 한단 말이야. 예. 아직 농민들 물건을 사주지도 않으면서 비싸. 니들 그 가격 받을 거면 난 수입해서 풀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이냔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경제를 갖고 뭐 이렇게 살리고 그러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할 때부터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를 적당히 망가뜨리게 해서 그 망가뜨리는 상황 속에서 자기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돈을 빼먹고, 그리고 뭐 자기가 탄핵당하든 말든 그 빼먹은 돈들 갖고 나중에 뭘 하든 호화롭게 살 수도 있고 최고의 어떤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검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빵해가지 않을 거라는 그렇죠.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무슨 불법 행위를 해도 예.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감 속에서 예. 이제 더 노골적으로 이러한 짓거리들을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나름대로 이 마지막으로 좀 짧게 우리 어떤 대안들을 갖고 이런 문제들에 맞서 싸워야 됩니까? 이게 말이죠. 예.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이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윤석열이 나가고 안 나가고의 부분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먹는 일은 윤석열의 비호하에 예. 탐욕에 찬 이익 집단들과 일부 대기업들이 맘 놓고 벌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언론개혁, 재벌개혁을 해야 돼요. 맞아요. 이득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걸 못하면 제2, 제3의 윤석열 계속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더 악독한 윤석열과 더 악랄한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그네들이 걔들이랑 협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상식을 초월하는 무도무법한 짓거리들을 마구 저지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막아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너무 어려운 싸움이에요. 국민들이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싸움을 해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를 최소한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하고, 예. 예를 들어 이제 이걸로 인해서 나라가 망가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이미 망가져 가고 있으니까. 예. 그럼 그 대안 세력이 있어서, 예. 자, 이거를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 세력이 있다라는 걸로 해갖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돼. 맞아요. 이게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야 내부 고발자 또 제보자 이런 사람들도 막 더 나오고, 그리고 그럼요.
그들을 갖다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보호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시민운동도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정말 거대한 파도가 밀려들듯이 전체가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권을 되찾고 선거를 통해서 총선을 이기고 지선을 이기고 대선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어차피 정치인으로 나서는 인물들은 대표자일 뿐인 거고 예, 결국은 그 시스템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 석권족과 김앤장과 종교 세력들이 나서가지고 서로 자기 거 해먹겠다고 예, 그러면서 그동안 해왔던 최소한의 염치와 도덕, 법률조차는 지켜가지 않으면서 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막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피해를 우리가 느끼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는 거는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예, 문제는 이거를 잘못 잡을 수 있는 우리한테는 대안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쪽 세력들은 저런 것들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정상화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대안 세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대안 세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예, 거의 유일한 대안 세력이 되어야만 할 우리 민주당이 예, 지금 내부에 있는 수박들이 골마가면서 예.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예, 3대3 구도는 똑같은 거고 예, 나머지 사회 중도를 잡아야 되는데요. 예, 중도를 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노선을 보여주고 예. 거기에 대한 실천력과 능력을 과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저지랄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수혜받는 사람들 역시 윤석열이네. 그렇죠. 일처리 후련하게 하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는구만. 그렇지. 라고 좋아하는 지지자들도 있어요. 수혜받은 그렇죠. 애들은. 그 무료 급식소에서 식판 들고 할아버지들 새벽 5시서부터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런 데잖아. 아, 강남에 삼성 법인세 깎아줬다며. 아,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대.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예, 홍위병으로 써가지고 나머지 70%의 여론을 호도하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고 예, 그런 정치를 저쪽 애들이 지난 5년 동안 꾸준하게 펼쳐온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택도 없는 승부라고 생각했지. 정의와 부정의의 승리고 예. 비리와 정의의 싸움이었고 유능과 무능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뚜껑을 까놓고 보니까 예. 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도 그만큼 선명성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마지막 예, 송 작가님 말을 들으니까 오늘 예. 제가 보고 온 한산 용의 출연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여기서 한가하네. 예? 영화도 보시러 다닐 저 시간이 되고 문화평론가입니다. 아 참 그렇구나. 저 그래서 먹고 삽니다. 예, 난 또 화내는 동네 아저씨입니다. 저 이제 또 일부 보도 채널이나 이런 데서 한산 어떻게 봤느냐 이렇게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이제 예. 개봉하자마자 봤는데요. 이순신으로 분한 박해일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본군이었는데 억지로 끌려온 해적 중에 한 놈이 자기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자기 식구들을 방패로 삼고 데리고 온 그런 그 수장이 버리고 갔어. 그래서 포로가 됐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응? 자기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순신한테 물어봅니다. 이 전쟁은 뭡니까? 왜 해야 되는 전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순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친구가 결국 이순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죠. 우리는 지금 의와 불의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송 작가님 말씀대로 의에 속해 있으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에 속해 있는 척 하면서 불의를 위해서 막 돕는 그런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와중에 이순신을 탄핵하라고 하고 왕한테 이순신 있기 때문에 당신
전쟁 끝나면 쫓겨납니다. 막 원균. 이런 식으로 이간질하면 원균. 하면서 어. 예, 그 중간에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어리석은 왕도 문제지만 그 중간에 있는 그 시스템이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그런 분명한 구심점이 필요한 거고 예. 그러한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신제가 하면서 예. 지금에 있는 민주당의 선거 일정을 비롯한 대표의원 비롯한 최고위원 비롯한 이 일정을 마치고 예. 제대로 움직이는 모습, 제대로 개혁하고 이런 부분을 지켜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집단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한걸 센세가 일어나야 하고 이거를 꾸준하게 국민들이 원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해 줘야 이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송 작가님 오늘 보내드리고 특히 정세민 님이라고 하는 분이 송 작가님 팬이라고 인사해달라고 이렇게 세민님 얘기하셨습니다. 예. 반가워요. 네, 저희 방송도 예. 지금 11시 반에 이제 정식 방송이 있고 예. 저희 이제 멤버십 방송을 별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매일 1시간 이상 30분에 1시간 이상 나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에도 한번 찾아와 주시면 예. 오늘 못했던 얘기 음. 본방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보내드리고요. 이제 그럼 대안인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생커머스 송작가 TV몰,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제품, 다양한 상품, 집에서 바로 받아보세요. 직접 먹어보고 수확하며 깐깐하게 고른 거 다 아시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일단 한번 잡사봐. 에헤, 일단 잡사봐.